오늘은 그 수많은 동양풍 로설 중 저세상 찌통물을 리뷰할까 합니다. 정말 순위를 매기기 너무 힘들었어요. 며칠을 고민했답니다. 저희 수도꼭지를 틀게 한 작품 리뷰 들어갑니다. 10위 지영 작가님의 렌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일본으로 끌려간 양반댁 규수였던 윤서련은 비천한 노비로 살아갑니다. 그녀와 함께 끌려온 어머니의 죽음 후 전쟁 중 조선에서 죽음을 맞을 뻔한 일본 무사를 구해준 인연으로 그의 양녀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양부의 주인은 서련에게 렌이라는 이름을 주며 세작의 용도로 키웁니다. 당대 1인자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남주 류타카의 아들의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 여자를 돌보듯 하던 그가 차가운 듯 하면서도 따스한 품을 내어주는 렌을 보는 순간 진정한 첫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외장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그에게 한없이 의지하고픈 마음이 충돌하며 끝없이 갈등하는 그녀의 마음을 보면서 보는 저도 마음이 무겁고 짠하고 한편으로는 응원도 하면서 봤어요. 400년 전 현해탄 건너 일본으로 끌려간 어느 여인의 삶을 상상하면서 본 걸작 중의 걸작이었습니다. 9위 이리리 작가님의 현양기입니다. 대가야국의 철없는 공주 아사는 신라의 성골인 남주 융의 침략으로 나라와 동생을 잃고 그의 첩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남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주와 사랑받지 못해 사랑한 방법을 몰라 무조건 소유하려고만 하는 남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니 역사물 정해진 패턴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리리 작가님의 필력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려 도망가는 여주와 내 것을 놓치기 싫은 사랑할 줄 모르는 남주의 이야기에 찌통을 한 바가지로 들이부어 주신 작가님 감사합니다. 8위 이지환 작가님의 화홍입니다. 강직한 신하의 딸로 15살에 중전에 오른 소혜는 여우 같은 희란 마마의 손에 놀아나는 왕 욱제에게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죠. 이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있는 왕은 중전을 볼 때마다 어리고 이쁘지 않다는 이유로 구박을 합니다. 하지만 어질고 현명하고 고집이 있는 소현이 차차 나이를 먹고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장착하기 시작하면서 왕도 조금씩 눈길이 돌아오죠. 남주가 왕이기에 온리 내 여자만 바라보는 걸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교활하고 야비한 여조의 계략으로 내 여자 멀리하는 멍청한 남주는 보기 싫사옵니다. 스토리가 재미없어서 일덥이 아니라 여조 꾀임에 놀아나는 남주가 꼴보기 싫어 몇 번씩 일덥했더랬어요. 그런데 다음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암튼 읽으면서 수없는 갈등을 준 남주 욱제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7위 신혜윤 작가님의 행랑채아시 홍주입니다. 붉은 비단에 쌓여 양반가에 버려진 홍주는 그 댁의 아가씨도 아니고 노비도 아닌 신분으로 살아가죠. 과거를 앞두고 있는 그 댁의 도련님을 보살피던 어느 날 도련님과 같은 동문의 남자의 옷을 꿰매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녀에게 지독한 열병을 앓고 있는 남주 의현은 홍주와 혼인할 거라 경고를 날리는 남조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홍주는 의현이 양반 자제라는 걸 뒤늦게 알고는 밀어내죠. 이 소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물입니다. 오해로 인해 버려지고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또 그런 답답함이 독자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주기도 하는 건 인정 안 할 수 없죠. 단권이라 금세 읽어버린 재미난 작품입니다. 6위 이금조 작가님의 청랑입니다. 남주 선우는 여주 아라 아버지의 배신으로 집안이 몰락한 복수를 하기 위해 처음부터 여주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혼인으로 그녀를 집안에 들이지만 여전히 그는 딴 여자를 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주의 마음고생, 도망, 자결, 이 과정들을 보는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고 한편으로는 남주 선우를 오지게 욕하면서 이를 악물었던 작품입니다.
후회남의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기도 한 청랑의 선우. 독자들은 그를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용서를 할까요? 5위, 현민애 작가님의 절벽에 뜬 달입니다. 왕이 자리에서 쫓겨난 남주가 땅끝 섬으로 유배되어 오게 되고 그곳에서 정신 나간 아비 대신 노역을 서는 순진한 섬처녀 사모리를 만나게 됩니다. 죄인과 그 죄인을 지키는 두 사람의 세상은 순진하기 시작해 애틋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죠. 한때 임금이었던 그에게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는 순박하기만 하던 사모리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간 님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같은 여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캐붕이 오긴 합니다만 이 책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네, 끝까지요. 4위, 라해 작가님의 광안입니다. 똑똑하고 용감하지만 무능한 아버지 왕과 교활한 중전으로 인해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미친 눈의 세자 광안은 동궁전으로 옮겨온 궁녀 은우에게 몹쓸 승운을 주게 되죠. 그녀를 중전의 세작으로 오해한 광안은 다시 그녀를 안으며 서서히 그녀에게 젖어들게 되죠. 상처투성이인 짠한 광안에게 은우만이 진정제가 되어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광안만 연모하고 싶은 은우의 마음이 서술되면서 한바탕 눈물을 흘렸고요. 죽음의 길로 가면서 은우에게 유서를 남기는 광안의 연서에서 저희 베개를 쥐어짰습니다. 새드 엔딩은 아니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휴지 준비하시고요. 3위, 김수지 작가님의 희랑국 영가입니다. 승전의 약조인 아름다운 공주 대신 귀신이 붙었다 소문난 안 못 보는 소루공주와 혼인한 남자는 세상이 떠나갈 듯 왕에게 욕을 퍼부으며 소루를 냉공에 처박고는 쳐다보지도 않죠. 그의 곁에서만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소루는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녀의 노력을 돈벌이로 삼는 이 쳐죽일 놈. 이놈에게 의지하고자 살과 피를 내어주는 소루의 일상이 보는 사람의 눈에서 분노의 시뻘건 피눈물을 자아내죠. 하지만 이 눈물은 곧 실컷 놀려주며 나오는 찔끔 눈물로 바뀌지만요. 암튼 이놈 꽃이다. 2위, 해윤 작가님의 낮에 뜨는 달입니다. 여러 말하면 이 작품을 무시하는 것 같아 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 작품을 읽은 후 사극이나 로설에서 나으리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 웹툰을 떠올릴 정도로 너무 감명 깊은 명작이라 아직도 그 설레임은 제 마음속에 여전히 있어요. 1위, 강미강 작가님의 옷소매 붉은 끝동입니다. 능동적으로 궁녀의 삶을 살고픈 덕임에게 왕의 사랑은 결코 반갑지가 않습니다. 후궁은 오로지 왕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왕의 승은을 입었지만 그의 마음을 여전히 거부하고 싶어해요. 자유롭게 살고픈 덕임을 알기에 자신의 사랑이 부담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왕은 그녀를 놓아주지도 잡지도 못하며 속만 태웁니다. 실존 역사물인 소설을 읽고 나면 항상 뭔가가 속이 편하지 않아요. 상상 속으로만 지어진 소설을 읽고 나면 아,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억하지만 실존 역사물은 그 시대의 실존 인물들의 사랑과 애환을 담았기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지만 결코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왕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요. 왕이기에 사랑을 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왕도 결국 사람인데 얼마나 아프고 상처받았을까요? 하지만 왕이기에 참아야 하는 상황이 저는 더 마음이 짠하고 아렸어요. 온리 내 여자, 온리 내 남자가 될 수 없는 왕과 후궁의 관계. TV로도 소설로도 보면서 그 아픔이 계속 느껴져서 안 보려고 할 때가 더 많아지네요. 주인공들의 오해가 빚어낸 게 아닌 현실,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건 그 시대와 인물들이 처한 어쩔 수 없는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울었어요. 찌통 동양풍 로설이 너무 많아 오늘은 다 올리지 못한 작품들은 나중에 또 2탄으로 한번 올릴 생각이에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